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격동의 변동성을 보였던 지난주 우리 시장. 과연 우리 시장은 이번 주에 V자로 반등을 해줄까요? 아니면 1차 반등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을 모색하게 될까요? 이번 주에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 주 초에 흔들렸던 뉴욕 시장 하락을 거의 만회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주에 뉴욕 증시는 약보합권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거의 다 만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장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폭으로 더 떨어졌고 이것도 만회하지 못했고 그전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겹겹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 2차 전지가 여전히 부진하면서 증시 상단을 좀 가로막고 있는 것도 부담인 상황이고 이번 주에는 또 휴일도 있죠. 우리 시장 휴장도 있고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미국의 CPI 경제 지표도 확인해야 되니까 이번 주도 역시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큰 폭으로 확대된 가운데 아직도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지표 이번 주에 미국에서 CPI 그리고 PPI가 발표될 예정인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과 경계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일수록 꼼꼼하게 현명한 투자 전략을 잘 세워보는 게 중요할 듯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2시간 동안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마켓나우 저희가 어떤 내용들을 준비했을까요?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최근에 시장이 흔들려도 제약바이오 쪽은 굳건하고 흐름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섹터가 나눠지는데 그중에서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한번 종목들 선별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연말까지 더 기대되는 업종이 있다. 바로 조선주입니다. 조선주의 흐름도 굳건한 상황인데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AI 반도체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꾸준하게 지켜봐야 한다라는 투자 코멘트를 남겨주신 분도 있는데요. 네.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어떠한 종목과 업종을 눈여겨봐야 될지 답답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정책주에 주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잠시 후에 투자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원에서는 미디어스페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 AI 거품론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거품이 낀 것인지 AI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분석, 전 세계의 시선들을 한번 분석해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월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켓나우 1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미국 증시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주말 사이 또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며 주간 수시를 대부분 회복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미국 7월 고용지표 악화와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 우려,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등의 충격을 가져오며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발표된 신규 실업 청구 수가 호전되고 서비스업 경기와 고용도 확장을 이어가면서 이러한 불안감이 다소 누그러졌는데요.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미국 기술주 간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대 기술주 M7 종목 중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엔비디아는 오히려 이번 주 반등에 실패하며 2%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TSMC 역시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AMD, 퀄컴과 함께 약세를 보인 반면 대형 제약사 일라일리는 전일 10% 급등하고 이날도 5% 넘게 뛰어오르며 메타의 시총을 바짝 추격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CPI, PPI 등의 물가 지표를 주시하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표는 미 연준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오는 9월에 50pp 비컷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가운데 통화 전망에 대한 강한 힌트를 줄 요소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증시 자체가 낙폭을 좀 다소 만회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국내 증시 월요일장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도 좀 엔비디아가 하락했던 부분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금일은
진한 반등을 추스르는 분위기로 보합권 흐름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국내 증시의 경우 미국 경기 침체 공포와 엔화 자금 이탈의 연쇄적 영향으로 발생한 퍼펙트 스톰을 맞아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특히 오일 코스피는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였고 양시장에서 시총 235조 원이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페니스 양상은 하루 만에 진행됐지만 폭락의 여진과 충격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으로 여전히 본격적인 반등은 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일관한 국내 증시에 개인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며 폭락장 이후 반등세를 주도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국내 대표주인 반도체 섹터의 급락 속에 저가 메리트로 인해서 서학개미들과 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머니무브가 진행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 공포와 수급 이슈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경제지표 하나하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며 당분간 시장의 단기 등락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증시가 V자 반등하기보다는 1차 반등 후 저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 반등 시 적극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며 시장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 V자로 시원한 반등보다는 여전히 저점을 좀 확인하면서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개장하기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여기에서 종목의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리섭 전문위원과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한 주의 시작 어떤 이슈들로 시작을 해볼까요? 두 분이 포착한 이슈 확인해 볼 텐데 먼저 실리섭 위원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치매를 일으키는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은 인류가 풀지 못하고 있는 난제 중 하나이죠. 다음 달 1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알츠하이머 국제학회가 개최됩니다. 국내에서도 다수의 제약 바이오사가 참가해서 기술력을 공개하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료제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1년 2조 3천억 원에서 27년에는 54조 8천억 원 규모로 연평균 64%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치매 시장. 앞으로의 방향성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치매 치료제 관련된 이 종목들도 선별해보고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리섭 위원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위원님, 제약바이오의 진심이시니까 신 위원님은 전에 저희가 한번 플랫폼도 받고 CDMO도 받고 자가면역 치료제도 받고 비만 치료제도 받고 이번에는 치매 치료제입니다. 네, 바이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하시잖아요. 우리나라 바이오 아니요, K바이오에 대해서 항상 그쵸? 일말에 그건 갖고 계셔야 돼요. 긴장감은. 아시다시피 지금 재무제표에서 제대로 금액 찍히는 기업 거의 없고 네네. 시뻘개요 전부 다. 그렇죠. 실적상으로. 자, 그리고 그렇죠. 미래의 거를 엄청 땡겨온 데다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의 여러 부분이 잘 나가서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역량이 안 되는데 네. 주가만 올라 있는 기업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경우에 엄청난 다이나믹한 움직임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바이오가 재밌긴 재밌죠.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가치주의 반열에 올랐다고 한 이유가 네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3나노, 2나노 아직도 그걸 몰라도 되는데 3나노, 2나노 이제 인텔과 지금 TSMC와 경쟁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네. 근데 바이오는 그것보다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나면은 좀 재미가 재미가 있죠. 없고 새롭게 알아가는 보는 재미. 이상 네. 재미가 있다. 네, 이상한 쪽으로 왔는데 네네. 어쨌든 그래서 바이오가 재밌긴 합니다. 네. 근데 재밌는 대신에 더욱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 음. 사람이랑 똑같아요. 아실 필요가 있고. 네. 치매 치료가 이제 일라이릴리가 이제 이게 또 하나 있는 거죠. 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로 경쟁을 하는데 일라이릴리의 하나의 또 무기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일라이릴리는 지금
치매 치료제를 FDA에서 허가를 드디어 받았습니다. 7월 초였죠, 그죠? 예, 네. 계속 튕겨냈거든요. FDA가 계속 보완해라 하다가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통과가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치매가 정복이 됐느냐?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치매는 암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이라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네.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2023년도 대한민국 치매 현황이 있는데 2023년에 발표됐기 때문에 2022년까지 자료밖에 없겠죠. 그렇죠. 2022년 기준 국내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도 있는데요. 네. 이것도 명칭은 똑같아요.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3 했는데 이거는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지금 93만 5천 명이랍니다. 이건 2022년도 이후 자료여서 보건복지부 거는 2022년도 더 이후께 나옵니다. 네. 근데 여기서 65세 이상 중에서도 65세에서 74세 치매 환자 수 비중은 14%인데 여기서 75세에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75세 이상 치매 환자 수 비중이 무려 86%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 치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피할 수가 없다는 없는 거죠. 거다. 그리고 고생하셨겠네요. 85세 이상으로 만약 가버린다? 네네. 그럼 치매 환자 수가 35만 9천 명으로 전체 치매 환자 중에 38%를 85세 이상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래 살면은 좋은 것도 있는데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100세 시대인데 길게 사는 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것이 문제고 그 일본의 에자이라는 제약사에서 네. 내놓은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일라일리에서 내놓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렇죠. 도카네마비 하나 있고 레카네마비 하나 있어요. 이건 물질 이름인데 파는 제품명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두 개가 나왔는데 지금 문제가 그 두 개는 아주 극초기 치매 치료에만 좀 해당되는 거고 중증 치매는 중증은 치료하지 못하기 효과가 때문에 별로 없구나. 앞으로 네.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어쨌든 일라일리가 거길 건드렸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보다 일라일리 선호하시는 분은 요게 하나 더 있다 해서 선호를 하시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 치매 환자의 70%에 육박하는 게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네네. 요거를 빼고 나머지가 혈관성, 알코올성 치매, 파킨슨병 치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치매가 걸리며 85세 이상이 되었을 때 급격히 확률이 높아진다. 설경구 씨랑 설현 씨가 주연했던 그 영화 있잖아요. 네. 그 뭐였죠? 범죄자 살인자가 아, 예. 치매가 걸려서 자기의 그 살인에 대한 부분도 다 잊어버리고 그쵸. 지금의 기억도 다 잊어버리면서 굉장히 비참한 결말을 갖는 영화거든요. 물론 영화에서 극적으로 그려진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네. 슬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00세를 사는데 건강하게 딸과 함께 오래 살면은 추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반면에 그걸 만약에 고통스럽게 보낸다고 하면은 괜히 시간만 연장될 뿐이지 힘들죠. 가족에게 오히려 고통을 전가시킬 수도 있는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매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면서 우리가 암을 이어 정복해야 돼. 그쵸. 암은 그래도 조금 뭔가 효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뭔가 효과들이 나오고 뭐 약이 나오고 이러고 예를 들어 있는데 머크의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 적응증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면서 여러 가지 암에 적응이 되면서 지금 해결되는 부분도 많이 생기고 있고 노바티스의 킴리아라고 혈액암의 원샷 원킬 항암제도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네. 뭐 여기서는 원샷 원킬이라는 얘기는 아직 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암 사망률로 우리가 뭐 전 세계가 뭐 인류가 힘들어했는 상황이었지만 뭔가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치매 치료제는 뭔가 명확한 효과가 나는 것들을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치매를 걸리고 있는 사람, 치매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7월 초에 일라이릴리가 도나네밥 FDA 승인을 받았는데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치매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있고 어떤 흐름은 어땠는지 고은별 앵커가 정리를 했으니까 확인을 좀 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근 안티에이징 시장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진행될수록 질환에 걸릴 확률이 큰 그러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시장이 주목을 받는 건데요. 대표적인 질환 역시나 치매 그리고 비만이 있습니다. 지금 치매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아무래도 다음 달 1일에 미국에서 치매 치료 알츠하이머에 관련된 치료 학회가 진행되는 만큼 거기에 참가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에서는 동아이스티와 샤페론이 지금 참가를 할 예정입니다. 동아이스티 같은 경우에는 전일 1%가량의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렸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가 크게 출렁였었고요. 그 후에 주가가 탄력을 받으면서 다시금 주가가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전일에도 69,700원 선까지 올라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동아ST 같은 경우에는요. 알츠하이머 학회에 지금 출연을 해서 그로 인해 개발 중인 표적 치료제 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샤페론 역시나 치매 치료제와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죠. 전일에는 0.9%가량의 상승을 보인 채 마감을 했고요. 퓨처캠이 2%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최근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주가 추이 4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붙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 1.4%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났는데 알츠하이머병 혈액 검사를 좀 수출하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이오도스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리바이오와 함께 경구용 치매 치료제에 대한 기술력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전일에도 1%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치매 치료제 역시나 월요일장에 급격하게 장이 흔들릴 때는 크게 출렁이다가 굉장히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 하나인데요. 치매 치료제 관련 기업들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자 이렇게 치매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역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본능도 있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맑은 정신으로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욕구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종목들이 여러 가지는 있는데 사실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뚜렷하게 이거다라고 우리가 떠오르는 종목들이 없어요.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차트가 좋은 거를 차트가 고른 좋은 다음에 네, 그 내용을 붙여서 가져오는 타입이거든요. 네네. 차트가 안 좋으면 저는 안 가져와요. 음. 제가 좋아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마이크로 디지털을 갖고 왔는데 마이크로 디지털이요? 예, 월봉에서 지금 상승 N자 쌍바닥이 나왔거든요. 어,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안 갖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나왔으니까 저 설명을 좋게 붙인 거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차트가 망가져가지고 지금 망하고 있으면 그쵸. 갖고 오질 않습니다, 저는. 좋아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셀리버리 같은 지금 좀 마음이 아플 텐데 상장 폐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기술 특례 1호로 상장시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익은 안 나도 너네가 우리 무대에 대비해서 자금 수혈도 하고 투자도 한번 받고. 해봐라. 근데 이제 셀리버리가 안타깝게 이렇게 됐죠. 네. 한때는 4,000원짜리가 10만 원을 가서 한때 그 짤이 있었습니다. 여의도에서 식당 하시는 분이 셀리버리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식당 폐업합니다. 그래서 되게 응원의 진짜였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기업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기업이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그 물을 이 거래소나 코스닥 위원회에서 주니까 들어오는데 만약에 5년 연속, 5년 초과해서 영업 적자가 나면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요. 그래서 안 되니까 빵집도 하고 꽃집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희망으로 가졌던 게 희망 고문이 되면서 망가지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 마이크로 디지털은 재무제표도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2023년부터 전환이 됐습니다. 흑자 전환 됐나요? 다행히. 네. 그래서 영업이익 매출액이 아니고 매출액이 나와도 영업이익이 5년 초과로 적자면 그렇죠. 네.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서 그걸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플러스로 전환됐고 그럼 이제 제가 말한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가 예뻐서 가져온 거랑 재무제표도 일단 바이오 기업인데 플러스로 전환이 됐죠. 흑자 전환됐고. 그다음 이제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합니까? 마이크로 디지털이. 피플바이오랑 관련이 있어요. 피플바이오랑? 피플바이오가 지금 최근에 알츠하이머병 혈액검사 수출용 제품 알치온 플러스를 영국 의약품 및 의료제품 규제청에 정식 등록 완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영국이 아까 제가 85세 이상에서 급격히 우리나라가 늘어난다고 네네. 얘기 드렸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그쵸. 흑인, 동양인의 약간 차이만 있겠죠. 영국이 전체 인구가 6,700만 명인데 이 중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100만여 명인 16.2%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 국가예요. 그쵸.
곧 있으면 초고령 국가로 돌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곧 있으면 치매 환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국가고요. 거기에 피플바이오가 이제 혈액검사 수출용 제품 알츠온 플러스를 팔았는데 네. 왜 여기서 마이크로 디지털이랑 관련이 있느냐? 네. 2020년에 4년 전에 피플바이오랑 지금 이 마이크로 디지털이 업무 협약을 맺어요. 근데 업무 협약을 맺은 내용이 뭐냐면은 혈액 기반 퇴행성 질환인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크로이츠펠트 야코병 진단하는데 피플바이오의 기술이 쓰이고요. 그럼 마이크로 디지털의 기술은 뭐를 쓰느냐? 네. 마이크로 디지털은 초정밀 광학 기술 기반으로 한 면역 진단 자동화 시스템 기술이 있어요. 이거 두 개를 접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디지털의 기술로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감염병 대상자로 최대 80명을 동시 진단할 수 있는 전자동 면역 진단 시스템인 다이아몬드라는 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둘이 협업을 했는데 그 협업해서 치료하려는 그 대상이 타겟 대상이 알츠하이머병, 파킨슨 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치매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마이크로 디지털 종목을 좀 발굴을 해주셨어요. 피플바이오와의 연동성도 좀 보면서 저희가 대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차트도 좋고 흑자 전환했고 이런 상황, 이 모멘텀도 함께 발견을 해봤어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곽유정 파트너님은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거의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적자 기업이라서 정말 그쵸. 종목 발굴에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요. 네. 저는 이제 바이오톡스텍 종목을 바이오톡스텍. 네,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사실 작년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네네. 영업이익을 적자를 냈는데 그 이유가 이 기업이 이제 또 주력으로 하는 그 제약 사업 중에 하나가 CRO 사업입니다. CRO 같은 경우는 임상시험 수탁기관이라고 해서 개발 임상이라든지 내지는 비임상 시험을 대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요. 이쪽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방 산업인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가 좀 부진하면은 유동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런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일단 미리 좀 고려하시고 흐름을 보셔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업이 지금 치매 치료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는 이유는 아리바이오와 같이 함께 복합 치료 치료제를 지금 현재 연구 개발을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네. 소식이 부각되면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아리바이오에서 만들고 있는 지금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신경세포를 억제하거나 내지는 장기기억 형성 단백질과 그 뇌세포 증식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이런 다중작용 기존의 경구역 치매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 독점 판매권을 중국 제약사에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됐는데요. 이미 지금 선급금 약 1,200억 원 정도를 올해 중반부터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앞으로 좀 확보하면서 갈 수 있다는 점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일스톤과 판매에 따른 로열티 등이 최대 9천억 정도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독점 판매권 계약에 따른 수혜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미국에 이어서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과의 제약사 관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임상 국가 11개 국가에서 지금 임상센터에서 지금 임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네. 2026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해서 이제 그 톱라인도 발표하고 신약 허가 신청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KOTC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이 아리바이오가 지금 현재는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 소룩스 쪽에서 지분 네. 인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우회 상장을 그전에는 이제 고려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이제 그 우회 상장에 대한 여부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아리바이오는 이런 그 KOTC 시장에서는 거래 정지가 되어 있다라고서 보시면서 바이오톡스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재 바이오톡스텍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이후 네. 지금 2020년도 추세는 별로 안 최저가 좋아요. 구간대까지 거의 빠져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네. 제약 바이오 섹터가 올라갈 때마다 바이오톡스텍 주가 역시도 같이 함께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다는 건데요. 2018년도에 상승세 한 번, 그리고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사이까지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쌍봉을 만들어줬었는데 네. 한 번쯤 시세를
이렇게 폭발한다면은 강한 상승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현 시점에서는 전고점 구간대인 6,000원 구간까지의 주가 회복세에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좋은 상황인데 치매치료제 쪽으로도 모멘텀이 좀 옮겨가면서 수급이 옮겨가면서 함께 상승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착한 이슈 함께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곽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국내 조선 3사가 상반기 동반 흑자를 기록하며 계속 순항 중인데요. 오랜 불황의 파고를 넘어 조선 업계의 선가 상승과 수주 호황이 이어지며 16년 만에 다시 호황기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지난주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큰 하락을 보였었던 건 조선 업종입니다.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휴가 기간 이후 파업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낙폭을 키운 건데요. 경기 침체의 노이즈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 조선주 백고동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로 포착한 이슈는 조선주들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유정 파트너와 조선주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자, 일단은 뭐 아까 앞서서 고은별 앵커가 이야기해줬지만 네. 지난주에 시장 흔들렸을 때 조선주가 충격을 좀 받더라고요. 네. 이러니까 어쨌든 수주 지금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연말까지 조선주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왔었는데 네. 뭔가 좀 손상이 됐단 말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기 침체 이런 우려 계속 나오면 조선주 더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초호황기이기 때문에 그 상승의 끝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좀 조정 시기도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네. 차익을 하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가요? 점도 우리가 또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최근에 올라간 그러니까 반등세가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거의 이제 수주가 좀 차 있는 그런 섹터들, 네네. 방산이나 조선 섹터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미국 수출에 좀 기대 있는 그런 수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선에 대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 자체가 좀 주춤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완전 지금 초호황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주 점유율 지금 40%나 기록을 하면서 수주량도 1위를 지금 달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LNG,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이 실적을 이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신조선가 지수 역시도 2020년도부터 기점으로 해서 44개월간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글로벌 선박 주요 선주사가 줄줄이 이런 수조 원대의 선박을 이제 계속해서 추가 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선박 하나당 가격이 1,000억 원대에서 3,000억대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보통 한 번 이렇게 수주가 나오면 거의 조 단위의 수주가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는 2, 3년치 정도 이상의 일감을 지금 현재 쌓아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저가 수주한 물량들도 이미 지금 대부분 다 물량을 소화하고 이제는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으로 채워져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28일에 네,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좀 그 조선업종 노조 연대 쪽에서 동반 파업을 현재 지금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지금 92%대로 가결이 되어 있고요. 합법적인 지금 파업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이달 말에 이런 노조 파업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러면은 낮게 뭐 미뤄지면서 막 또 실적에 뭔가 손상이 되는 거 아니지 걱정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게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HMM 쪽에 지체 보상금을 250억 정도 가량 누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지금 누적이 되고 있는데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지금 납기 이내에 지금 납기를 하지 못했고요. 네. 2척 정도는 이미 늦게 좀 인도를 했고 나머지 4척은 현재 지금 건조 중에 있습니다. 이 이유가 현장 경제력이 지금 약화가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 국내에 있어서 조선업에 있어서 지금 인력 자체가 많이 감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쪽에서도 국내 조선소에서 일할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조선업의 한 20% 정도를 가량을 차지하는 게 외국인 노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거는 승용공들이 부재하다라는 점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지금 최근에 계속 수주를 받고 있는 쪽은 고부가 가치선인데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박 구조 설계나 신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려면 네. 이런 연구개발 인력이 필요하다고 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4년도에는 2,200명에서 지금 연구개발 인력이 1,300명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네. 조선업에 있어서 수준은 차 있지만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아직까지 산재해 있다라는 점에서 네. 주가 부담 요소로도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현재 시점에서 노조 파업이 다가오는 만큼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주에 시장이 흔들렸을 때 조선주들도 큰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어떤지 고은별 앵커와 확인하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조선주들 시장이 흔들렸을 때 크게 흔들렸지만 낙폭을 만회해주는 움직임이 4거래일 연속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조선 기자재들의 회복력이 눈에 띄었는데요.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5일장만 봤을 때 무려 18%가량 급락했지만 4거래일간 상승하면서 11%가량 오름폭을 회복해주는 모습이었고요. SX중공업 역시나 낙폭을 다소 만회해주는 움직임, 특히나 기관의 매수세가 조정 시에 강력하게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파업적인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건 한화오션이 2년 전 파업의 여파가 아직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3대 조선사라고 불리는 이 빅3 조선사들이 올해 흑자 전환에 모두 다 성공했다는 것 또한은 좀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주가 역시나 5일 차트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회복을 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주 가운데서 우리는 조선선사를 봐야 될까요? 기자재 업종을 봐야 될까요? 조금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주 상황이나 업황은 너무 좋은 상황인데 뭐 시장에서는 약간의 리스크들도 존재하는 조선주들의 흐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뭐 새로 접근을 해도 될지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 골라볼까요? 네, 일단은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는 HD 현대미포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매출 절반을 차지하는 큰형님인 HD 현대중공업이 있다면 아픈 손가락으로 꼽혔던 게 HD 현대미포라고 볼 수가 네네.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3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2년간 연수주 실적이 40억 달러 미만에 그치면서 고전한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지금 44억 달러 수주를 돌파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지난해 총 수주 성과인 36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상 매출액 대비해서 한 2, 3년치 정도의 일감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상 최고 수준의 신조선가 수혜도 지금 받을 뿐더러 PC선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겹호재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형 PC 신조선가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이후 처음으로 5천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고요. 한때는 5,200만 달러도 넘어섰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중국발 저가 공세로 인해서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한번 밀려서 적자라는 이제 고질적인 이런 문제를 겪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렇게 실적에 대한 모멘텀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요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정학적 요인들이 이런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러시아가 전쟁에 나서면서 운송 수단이 해상으로 국한되자 탱크선 수요가 증가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해상 운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규모 이익을 거두게 되면서 이렇게 컨테이너선 발주가 늘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HD 한국조선해양이 계약한 PC선 물량 역시도 도맡아서 건조할 예정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시너지를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매출 성장 규모가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달성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상했었던 연말보다도 한 분기 정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3분기경쯤에는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노조 파업에 대한 부분들 이달 말쯤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려하시면서 주가 흐름 같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미포를 하나 체크를 해봤고요. 자, 신의원님과도 조선주 하나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세진중공업입니다. 세진중공업? 네, 세진중공업도 먼저 차트가 급등을 하여서 박스권 4년짜리를 돌파한 뒤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달간 조정을 받아서 쉬다가, 아주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박스권 상단을 그 하단부로 이 지지선으로 확인을 하고 다시 갈 수 있는 흐름, 3개월째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커서 갖고 왔고요. 일단 세진중공업은 정말 다크호스였는데 리딩주로 갑자기 깜짝 등장을 했죠. 세진중공업이 왜냐하면 만드는 것이 데크하우스가 주력이거든요.
선박에 있는 선원들이 근무하는 선실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실은 뭐 엔진이라던가 두산 엔진으로 선박 엔진을 만든다던가 뭐 이런 회사들보다 약간 마이너로 여겨졌어요. 네네. 이 선실은 좀 마이너로 여겨지고 가격 단가도 싸서 근데 이게 갑자기 터져버렸거든요. 왜냐면 현대중공업 계열을 위주로 하다가 삼성중공업이니 하나오션이 다 따내면서 이 범위가 넓어졌고 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상풍력이 붙었어요, 지금 이게. 왜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삼강 MNT가 유명했죠. SK 오션 플랜트로 바뀌었고 네. 최근에 세아제강지주 이런 데가 하부 구조물을 만들거든요. 네. 우리는 블레이드 날개라던가 터빈보다는 이 막대기랑 이 밑에 하부 구조물의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CS 윈드가 기둥을 만들고 밑에 하부 구조물이 아까 SK 오션 플랜트나 세아제강지주가 하는데 세진중공업이 지금 울산 앞바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거기에 다크호스로 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울산에 들어가는 이 해상풍력 그 발전체를 현대중공업이 주도해서 만들거든요. 네. 근데 오랫동안 현대중공업이 아까 데크하우스를 납품했던 이력이 있는 회사가 바로 세진중공업입니다. 세진중공업인데.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고정식이라고 재킷, 트라이포트 뭐 이런 거 위주였는데 이제 부유식으로 갔을 때 부유식에서 필요한 이 하부 구조물을 세진중공업이 만들고 있다는 네. 것이죠. 왜냐하면 울산시에서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전남 광양이나 이런 데랑 틀리게 고정식이 아니라 부유식 해상풍력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부유식이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먼 바다로 나갈수록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해결돼요? 어민들과의 갈등이 해결됩니다. 연안에 하면 어민들이 나와서 우리 고기가 저것 때문에 다 죽고 소리 때문에 소음 피해가 있고 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기업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정부 지자체가 나서줘야 되는데 발빠르게 나서주기가 힘드니까 부유식으로 가면 그런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진중공업은 데크하우스를 만들어서 약간 마이너 아이템을 다루는 게 아니야 해서 저평가되었었는데 부유식 해상풍력까지 붙은 데다가 선실은 현대중공업만 위주로 하다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으로 가변화했어요. 3사로 넓어졌다. 그래서 지금 모멘텀이 생기니까 4년 동안 박스권 8,000원 뚫지 못하던 네. 주가가 저렇게 날아간 겁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세진중공업까지 뭐 조선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상풍력,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모멘텀이 함께 붙었으니까 최근에 쉬었는데 다시 한번 시세 분출할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조선주에 대한 모멘텀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종목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시작합니다. 오늘은 계절성이 완화되고 있는 종목 두 가지에 대한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 주가 상향이 나온 한국콜마고요. 발행한 증권사는 하나증권입니다. 한국콜마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죠. 2분기 매출액이 6,603억 원대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71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내 법인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돋보였는데요. 3천억 원가량 별도, 즉 국내 법인에서 매출이 나왔고요. 무석콜마 중국 법인입니다. 여기서는 527억 원가량의 매출이, 북미 법인에서는 260억 원가량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이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을 좀 타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K뷰티, 한국 시장에서 선크림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2분기에 실적과 주가가 함께 오르고 하반기에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K뷰티가 글로벌리 확장되면서 이 같은 계절성을 완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목표 주가는 기존 8만 원에서 8만 8천 원으로 10% 상향 조정했고요. 2달 만에 추가 상향이 나온 겁니다. 투자 의견도 매수 유지했는데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부문별 그리고 법인별 영업이익 추이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ODM에서 계속해서 폭발적인 성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짙은 초록색의 막대 그래프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2020년 이전까지는 매출이 좀 들쭉날쭉한 모양이었고 2020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선 제품이 확대되면서 분기 기준으로도 반기 기준으로도 이 국내 법인에서는 최대 실적을 내고 있고요.
있고요.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내 점유율이 80%에 달하는 매기 같은 회사입니다. 상반기에는 또 수주 증가율이 40%까지 육박하고 있는데 이 같은 흐름은 현재에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분기 말까지 생산 능력을 확충하면서 7월 기준으로 월 매출 최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해외 ODM도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 시장이 고성장하면서 손실이 절반으로 축소됐고요. 연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최대치 나왔지만 아직까지 손익 부문에서는 좀 미진합니다. 하반기에는 수익성이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또 우리나라 화장품 K-뷰티의 글로벌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계절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긍정적인 부문인데요. 기존의 기초 케어에 대한 우위성 그리고 선크림 제품에 대한 우위를 기반으로 최근에는 색조에 대한 역량까지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ODM 화장품사 가운데서 하나증권의 최선호주로 꼽혔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LG전자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절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고 현대차증권에서 발간했는데요. 일단 2분기 매출도 영업이익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렇지 못했죠. 2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현대차증권의 추정치를 20% 넘게 상회하는 흐름이었고요. 3분기 매출액이 22조 원을 넘을 걸로 추정되고 영업이익도 1조 원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 계절적인 수익성 하락이 있었던 업체인데 이 가전의 수요가 2분기, 1, 2분기에 많고 4분기에는 줄어들다 보니 1, 2분기에는 주가가 치솟았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줄어드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익성, 플랫폼과 B2B에서 체질 개선이 나오고 수익성 강화가 나오면서 완화될 것으로 봤습니다. 목표 주가 14만 원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는데요. 부문별로 살펴봤을 때 HE, LG전자의 홈 엔터테인먼트 부문으로 TV와 오디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H&A 같은 경우에는 가전이고요. VS는 자동차 부품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히 다음 장에서 살펴보시죠. 먼저 HE 사업부부터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TV 출하량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표시된 부문입니다. OLED TV 같은 경우 출하량이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늘었고 2분기 대비해서 또 3분기에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OLED TV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도 늘어나고 있지만 전년도 대비해서도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 덕분에 수익성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걸로 3분기 예상됩니다. 이어서 H&A 부문은 홈 어플라이언스 가전 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전은 기존의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다소 저조했습니다만 인도나 아프리카 같은 신흥 시장에서 수요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덕택에 3개 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8조 원대를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을 담당하는 VS 부문, 전기차 수요가 많이 위축되고 있어서 우려가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1.6%대 유지하면서 흑자 기조는 유지가 될 전망입니다. 고부가 가치 부품향 출하량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죠. 또 LG전자의 미래 먹거리는 플랫폼과 B2B입니다. 여기에서 수익성을 제고하고 계절성 완화도 여기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네덜란드 IoT 기업 앳홈을 인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분 80%를 인수했고 나머지 20%는 향후 3개년 동안 계속 인수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앳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000여 개 브랜드의 5만여 종의 가전제품에 IoT를 연결하고 있는 기업인데 호미라는 이 구독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미가 LG전자의 띵큐와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봤네요. 이어서 LG전자의 주가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1년 기준의 주가 흐름입니다. 매년 LG전자의 주가를 확인해 봤을 때 가전 수요가 많은 2분기에는 주가가 치솟았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줄어드는 흐름이 대체로 보였는데요. 이 때문에 LG전자에 대해서 투자자들 트레이딩 수요가 많았습니다. 즉 상반기 전에 매수해서 하반기 전에 매도하는 관점이었는데 B2B 그리고 플랫폼으로 수익성을 확대하면서 계절성이 완화되면 이 같은 트레이딩 수요가 줄어들고 트레이딩보다는 바이 앤 홀드 전략의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봤네요.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 최영원 차장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시작에 앞서 지난주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 좀 체크를 해보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주요 지표를 기다리면서 관망 장세가 이어지다가 상승 전환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은 큰 이슈가 있었다라기보다도 최근에 이제 앞으로 주요 지표들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망세가 짙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엔캐리 트레이딩 관련해서 자금이 빠져나갔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주요 투자회사들이 캐리 트레이딩 물량 중에 80% 정도가 청산됐다라고 추정하는 발표가 좀 나오면서 확대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이어지면서 미국 시장이 좀 상승 마감을 했고, 하지만 이번 주에 있을 주요 지표들을 좀 관망세도 어느 정도 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도체 섹터들은 좀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만 기술주들의 강세로 인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지수 강보합권 내외로 좀 출발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30에서 40 정도 선에서에 대한 강력한 좀 저항세를 좀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특히나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본다라면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여전히 좀 돌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최근 급락 이후에 연기금이 코스피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반대급부로서 외국인들의 매도폭을 다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좀 개인이 좀 주체가 돼서 움직이는 모습들이라고 좀 판단이 돼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강한 반등은 아직은 좀 쉽지 않은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장중에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체크를 하실 때 시장의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등락이 좀 이루어지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관심주로 좀 살펴본다라면 최근 좀 급락 이후에 좀 탄력적으로 좀 반등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하나오션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 기관성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 업황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미국 필리준 선수 인수에 대한 부분들의 하반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동성이 많거나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은 아니지만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안정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 좀 관심 종목으로 선별해서 진행을 해나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주요 지표들이 현재 좀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라든가 산업생산, 소비자 물가 지표,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발표가 있습니다. 그 점들을 주목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최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스탠바입니다. 장 출발 이제 오늘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시 49분 현재 40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던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일본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다 이제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한 주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간 기준으로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초에 크게 하락했던 하락분들을 거의 다 메우면서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우리 시장은 워낙에 낙폭이 깊었고 그동안 상승분도 없었기 때문에 이 하락을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시장에서의 모멘텀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 주말 사이에 매그니피센트 7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고 주말 사이에 엔비디아만 조정받으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9월에 금리나 아니면 빅컷을 해야 된다. 빨리 한 번 더 긴급하게 금리를 내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이번 주에 시장이 움직일지 여부를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이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GC인포 박수범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봐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자, 김민수 대표님부터 이번 주에 시장 여전히 변동성이 심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한번 터진 변동성은 계속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관련된 쪽에서
안정 찾았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또 맘 놓고 보기에는 뭔가 또 여러 가지 또 확인할 게 더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변동성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번 커진 변동성에 대해서 주춤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슈, 특히 이번 주도 또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나오고 있는 미국의 CPI, PPI라든가 그리고 또 추가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우려감들, 그리고 또 소매 판매 산업 생산과 관련된 미국, 중국의 모든 지표들. 근데 저희는 또 15일이 광복절로 장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여파가 또 한꺼번에 금요일 날 그리고 또 다음 주 초까지 연결돼서 영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민한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또 반등 기조를 갖춘다라고 하게 되면 또 변화된 또 어느 정도 좀 많이 저점에서 또 확보된 주가도 있기 때문에 이를 또 현금화하는 작업들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이번에 시장 흐름들 봤을 때 생각보다 잘 못 올라오는 쪽들이 낙폭은 컸지만 좀 제대로 못 올라오는 쪽이 IT 반도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쪽에 대해서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무엇보다도 이번에 반등에서 가장 생각보다 좀 소외된 쪽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는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없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과 또 AI와 관련된 또 칩과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반응이 나오기 시작해야 국내 시장의 종목들도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전에는 저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안 간다고 해서 다 줄여버릴 필요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대비해서 느리다. 하지만 모멘텀의 변화가 어떻게 들어와서 종목들을 이끌 건지 이 부분을 좀 더 체크하고 보시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점 쪽에서 관련된 종목들도 챙기긴 챙기되 그렇다고 또 이쪽에 대해서 비중이 많게 되면은 생각보다 시장이 다른 쪽의 종목들로 움직일 때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비중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장 대비 선전하는 섹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게다가 또 실적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라고 하는 섹터들이 오히려 지난 시장에서 충격이 나오고 지수의 흐름보다도 훨씬 더 그 이상으로 또 전고점 대 부분까지 노리려고 하는 종목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들이 시장보다 강한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바이오주가 있을 거고 방산, 화장품, 조선과 같은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게다가 건설주까지 포함이 되겠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시장에 주도하는 섹터들의 움직임이 과거에 AI와 관련된 쪽에서의 주도가 약간 또 바뀌어가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이끈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가장 강한 섹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트레이딩할 준비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하는 점 쪽에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특징들 그리고 탄력들 체크하시면서 비교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금리 인하로 인해 수혜가 기대되는 섹터들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는 어떠한 개장전 탑3를 들고 오셨을까요? 네, 지난주 변동폭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경기 침체 관련된 이슈가 좀 터지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등락폭이 좀 크던 이제 한 주였는데 이렇게 코스피 시장이 과거에도 우리가 보면 이렇게 급락이 큰 이후에 약 한 달 동안 상승했던 업종들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도 보게 되면 2011년도 8월 달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갑자기 강등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크게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도였고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 또 2018년 10월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가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2020년에 3월에 이제 코로나 확산 얘기가 있었죠. 그게 다 2022년도 6월 달부터 미국의 기준금리를 75bp나 인상하면서 기준금리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시장에서 이제 짓누르면서 코스피 시장이 단기간 좀 낙폭이 좀 컸던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낙폭이 컸던 부분들에 있어서 한 달 안에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줬던 업종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엔터주들이 좀 강했었고요. 그게 다 이제 방송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이런 부분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다는 부분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지수가 좀 내려가더라도 반등하는 업종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이제 AI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대만의 이제 TSMC가
실질적으로 7월달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MOM으로 보게 되면 23.6%로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YOY상 44.7%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AI 칩에 대한 파운드리 사업은 지금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에 있어서의 최근 가격을 6에서 8% 정도 상승했던 부분들, 더 올렸죠. 그만큼 수요가 지금 현재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거기에다 이제 LLM 쪽 시장을 좀 바라보게 되면 이제 아직까지는 가성비보다는 성능에 대한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AI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시장에서 지금 현재 빅테크 업체들이 퍼스트 무브가 되기 위해서 다들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는 시장에서는 이제 대략적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한 15년 정도는 계속해서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AI 칩에 대한 수요는 2025년, 그러니까 HBM에 대한 수요도 2025년까지는 끄떡없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건 이제 8월 8일 날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 부동산 종합 대책이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건설 관련 종목들,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이라든가 여러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건설주들도 단기적인 상승 흐름들 한번 좀 지켜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시장의 변동성을 좀 대비를 하면서 오히려 시장을 이겨내는 그런 업종, 종목들을 잘 골라보자는 전략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일단은 양시장 좋은 분위기로 출발할 듯 보입니다. 더 자세한 동시효과 상황 고은변 앵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미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낙폭을 만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우리 증시 역시나 오늘 상승 출발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드디어 2,600선을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0.5%가량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767선에서 시작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은 어떨까요? 유가증권 시장 보게 된다면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제히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2% 이상의 상승으로 출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TSMC가 호실적을 7월 달에 매출이 45%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한 만큼 SK하이닉스의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랜드프레시에 이어서 디램 공장까지도 가동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0.8%가량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사를 다 공개했는데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온과 관련된 국내 업체인 것으로 확인이 됐죠. 오늘 1% 이상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1%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보시죠. 네, 현대차 마찬가지로 기아 역시나 1% 이상 상승 예상됩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만 0.1%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시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흐름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인 삼천당 제약이 1.5%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을 보게 됐을 때 휴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네요. 리가켄 바이오 오늘 1.3%가량 오름세, 클리스 의료 미용기기 관련 기업도 1.6%가량의 오름세로 출발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국내 주식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다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우리 시장. 과연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의 반등을 나타내줄 수 있을까요?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하단을 좀 유지해주면서 조금씩 레벨을 높여가야 하는 이번 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는 체크해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8월 15일 우리 시장 휴장이 한번 중간에 있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소비자 물가지수 CPI
CPI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또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글로벌 증시가 좀 진정될 수 있을지, 일본 쪽의 상황에서도 역시 엔캐리 트레이드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이번 주에 계속 살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양시장 일단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난주에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2605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면서 0.6%대 코스피가 출발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0.6% 넘게 상승하면서 770선 도달에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코스피의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 출발했고요. 네이버나 HD 현대중공업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엔캠과 휴젤, 펄어비스 정도 하락 출발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역시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 같은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제약도 2% 넘게 강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장 출발 상황 어떻게 더 흘러가고 있을까요?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월요일장 양시장 모두 다 0.5% 이상의 상승으로 출발을 한 것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2,603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알렸고요. 코스닥 역시나 768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확인해야 될 지표도 많고요. 국내 증시 일거래일을 좀 쉬어가는 만큼 변동성에는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수출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16.7%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종이 수출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반도체 대장주들의 흐름은 어떤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0.4%, SK하이닉스는 0.9%가량의 오름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평택 4공장에 6세대 D램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낸드 플래시에 이어서 D램까지 메모리 시장에 좀 대응하기 위한 생산 시설 구축에 좀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주가는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탄력이 더 좋습니다. TSMC가 7월 달에 판매가 더 증가했다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엔비디아가 간밤에 주말새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이러한 훈풍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 괜찮습니다. 현대차가 배터리 사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코나를 제외하고는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LG 에너지솔루션 2.4%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3% 이상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오늘 3.3%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나 1.2%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보다 현대차의 탄력이 더 좋습니다. 현대차 2% 이상의 강한 상승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흐름이 다소 아쉽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도 좀 주가의 반응이 없었고요. 오늘은 오히려 1.8%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카카오가 전거래에 강한 낙폭을 보였는데 오늘은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0.1%가량의 오름세. 저 PBR 관련 기업들 일제히 상승 출발했습니다. 삼성물산을 포함해서 삼성생명과 은행 지주사들 지금 전반적으로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은 포스코 퓨처엠 역시나 2%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장 분위기 대체로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8.15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요일장 강한 슈팅이 나왔고요. 오늘도 역시나 0.5에서 6%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1.6%, HLB도 0.2%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이 2%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옵니다. 미국 증시
LNC에서 일라이릴리를 포함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최근 좋은데요. 역시나 그 훈풍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그룹주도 오늘 일제히 시세를 내뿜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혼조세가 좀 다소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임주들의 흐름이 다소 아쉽고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은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주전자재료가 오늘 6.8%가량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오늘 미디어 관련 엔터주들, 게임주들은 흐름이 다소 좋지 않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업종별 상승률까지 확인해 보시죠. 업종별 상승률을 보게 된다면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셀 3사는 물론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시세가 괜찮았었죠. 오늘 2차 전지가 1.7% 상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제약바이오 오늘도 좋습니다. 오늘 1.7%가량 오름세. 그리고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한 상승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업종군들도 고른 상승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 시장 분위기는 괜찮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개장하고 나서 어떠한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일단은 긍정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쪽의 상승 탄력이 지금 1%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셀트리온이 오늘 좀 이슈가 있습니다. 조금 아침에 공시가 올라왔는데 이 키투르다 바이오시밀러, 키투르다 복제약이 FDA의 임상 3상 임상 시험 계획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자, 이러면서 이번 승인으로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을 하면서 키투르다 바이오시밀러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임상 시험 절차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함께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는데 상승 탄력이 꽤 많이 나오네요. 셀트리온이 3% 넘게,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 3% 넘게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수급 상황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그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70억 원 넘게, 기관도 10억 원 넘게 매수하다가 지금 또 매도로 전환이 됐네요.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함께 매도하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매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 45억 원 정도, 코스닥에서는 3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면 오늘 큰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1365원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김민수 대표님과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시장 출발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2600선 이상으로 코스피 들어가는 모습들 네.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힘을 냅니다. 그렇게 밀렸으면 이제 좀 돌아가자라는 분위기 때문에 한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거는 수급 동향입니다. 지금 현재 수급은 아쉽게도 외국인이나 기관 모두 다 어떤 강한 견인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는 관망 상태가 아직까지도 계속 보여지고 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따 보통 보면 요즘엔 9시 반 이후에 어떤 기조가 자리 잡히기는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그때부터의 수급들의 모습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외국인들 선물 100개 그리고 또 2억 코스피 매도라고 하게 되면 이건 뭐 그냥 눈치 보고 있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의 수급과 함께 9시 반 이후에 나오는 본격적인 시장 변화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섹터별로 보게 되면 여전히 바이오 쪽이 대세입니다. 그런 쪽에서 코로나19 관련된 쪽의 치료제, 백신 이런 쪽들이 좀 시장을 가장 주도하면서 의약품, 의료정밀 이런 섹터들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밖에 전기가스업, 또 한국가스공사 실적 잘 나왔었죠. 그와 함께 섬유의복, 화학기기업종 쪽으로 시세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는 섹터는 3개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금은 건설, 서비스, 음식료 쪽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약간 좀 주춤한 쪽들 이외에는 그래도 상승하는 섹터들의 흐름들이 더 많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이런 종목의 확산들이 계속 또 외국인들의 변화와 함께 이끌어질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 어쨌든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을 오늘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지난주에 발표됐던 88 국민 주거 안정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이거 이야기 나오면서 지난주에 건설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연속성을 좀 오늘은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박수범 대표님과도 확인해 볼 텐데 오늘 반도체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견조하게 흘러가는데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분위기가 좋습니다. 뭐 제가 봐서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HBM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TSMC의 7월달 매출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우리가 관심 가지고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HBM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칩스법을 통해서 지금 현재 보조금 미국에서의 보조금 얘기도 계속해서 이슈로 좀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거기에 따른 지금 HBM에 대해서도 지금 뭐 계속 콜 테스트를 삼성전자 같은 경우 콜 테스트를 통과했냐 안 했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로이터 통신에서 계속 뭐 얘기하는 거랑 삼성전자에서 얘기하는 거랑 지금 현재 뭐 엇박자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근데 어차피 콜 테스트가 통과할 거 아니냐, 뭐 그게 빨리 통과하냐, 늦게 통과하냐의 관점 아니냐라고 바라보시면서 긍정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조금만 더 좀 지켜보자라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투자자들의 의견도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콜 테스트 뭐 빨리 통과하든 늦게 통과하든 어차피 통과한다라고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내용은 어차피 제가 한 달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HBM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뭐 감소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전력을 너무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엔비디아 AI 칩에 대한 이제 단점이 부각되면서 시장에서 좀 좋지 못한 거 아니냐. 뭐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AI 칩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출렁거렸지만 뭐 이번 TSMC의 7월달 매출로 봤을 때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저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위치고 전 고점 부분까지는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시장 일단은 상승 탄력 조금씩 더 높여가고 있어요. 코스피가 0.8%대까지 2610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도 1.2%대까지 770선 무난히 돌파하면서 773포인트 선까지 일단은 안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과 종목들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 갖고 검색하고 있을까요?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한 지 13분여가 흐린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도와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고 나서 투자자들은 비만 관련된 섹터에 대한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일라일릴리의 최우선 종목으로 선정을 한 다음에 목표 주가를 $1,106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일라일릴리가 비만 치료제 판매고에 힘입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열려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인데요. 오늘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를 향해서도 검색 빈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내년에 5세대 고대형 메모리 폭의 소비량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콜테스트 통과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한 검색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전염병에 대한 검색도 많습니다. 우선 엠폭스를 많이 검색하고 있는데요. WHO가 국제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치명적인 변종이 생겼고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엠폭스 관련 종목들도 오늘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와 연관돼서 코로나19 검색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반년 만에 최대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달 사이에 9배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코로나19 관련 기업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그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테마성 섹터
섹터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 이제부터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은요. 우선 셀레믹스가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셀레믹스 같은 경우에는요. 개별 이슈로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IMBDX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IMBDX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장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요. 암 조기 진단과 관련된 기술력이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은 주목을 받았고요. 이에 대한 영향이 셀레믹스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로토스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 제한폭 근처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다만 소수 계좌가 지금 집중되어 있는 종목이다.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코멘트가 달리고 있고요. 이렇다 할 이슈는 집계가 되지 않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메이슨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오늘 26%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슈 레이더 시간을 통해서 아리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죠. 아리바이오와 소록스가 합병을 진행을 하면서 소록스의 거래가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메이슨 캐피탈 자체가 아리바이오에 투자를 한 사실이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매기세가 강하게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매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좀 꾸준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가운데선 미래반도체가 금요일장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는데 오늘도 시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쪽을 포함해서 지금 어버브 반도체와 같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오늘 매기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로나19 관련 기업들 오늘도 시세가 좋습니다. 오랜만에 신풍제약이 두 자릿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에 16%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미코바이오도 지금 15%가량의 오름세, 대화제약도 두 자릿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관련 기업들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랜만에 루닛이 11%가량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고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금 함께 움직이는 기업들도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가운데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무려 9% 이상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시세가 무서운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요. 역시나 테마성 움직임이 강한 종목들 일제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관련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마리화나 관련 기업도 여전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과 함께 움직이는 국영 GNM 오늘도 9% 이상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고 윈팩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대 오름세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지금 가스공사가 지금 7%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거래량도 동반되면서 오늘 또 동해 시추와 관련된 기업들도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장하고 강한 거래량이 실리는 종목들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 양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숫자가 압도적으로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좀 아쉬운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네이버가 역시 1%대 계속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 조선주들이 오늘은 좀 약하네요. HD 현대중공업이 2%대, HD 한국조선해양도 1.5%, 한화오션도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실적 좋게 발표하면서 주가가 치솟았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오늘은 일단은 상승세를 멈추면서 1.5%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비즈니스온은 사모펀드에서 지분을 매입해서 상장 폐지 추진한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즈니스온이 7% 넘게 강한 반등은 좀 나타내고 있는 또 눈에 띄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지금 어떤 종목 보세요? 네, 말씀하셨던 비즈니스온부터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거래가 급증하면서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수상했었는데 그런 쪽에서 나왔던 얘기, 사모펀드 스카이레이크에서 공개 매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확인하게 되면은 거의 상장 폐지 쪽으로 가져가지 않나라는 쪽인데 단가가 15,849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한 29%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공개 매수가 완료되게 되면 거의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겠다는 것들 보시면서 혹시나 지금 이 정도 부분까지 갖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를 좀 정리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더 이상 주가에 어떤 이슈가 있지 못하면 더 못 간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주가의 탄력들이 강합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주의 한 축을 차지하면서 지금도 탄력들 강하게 한 7%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일단 백신 관련된 회사입니다. 대상포진, 독감, 수두 관련된 쪽에서 백신의 강자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잘하는 거 계속 잘하겠다라는 쪽에서 독일의 백신 위탁 생산 기업을 인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생산과 함께 확대가 되는 부분까지 시너지를 노리겠다라고 하면서 제3자 유상증자 배정까지 들어가는 모습들로 봤을 때는 기대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실적 기대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매출이 1% 지난 2분기 때 상승했고 영업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먼저 작용하면서 움직인다라는 점들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종목 중에서 APR의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 이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의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라고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약간 위축된 모습들을 보였었고 게다가 8월달 보호예수 해제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긴 했었는데 하지만 이 회사의 성수기는 3분기에서 4분기까지 이어진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은 이런 이제 보호예수 해제와 관련된 부담감을 떨쳐내고 주가가 탄력받게 되면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PR까지 자세하게 체크를 해주셨고요. 박수원 대표님과도 종목 좀 체크해 볼 텐데 오늘 일단은 뭐 반도체도 올라가고 2차 전지도 올라가고 제약바이오도 함께 올라가는 뭐 이런 시장 자주자주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봐야 될까요? 네, 뭐 그동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소외되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 태양광 쪽이었는데 특히나 이제 하나솔루션이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을 지금까지 좀 보여줬습니다. 뭐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매출적인 부분이라든가 실적적인 부분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줬던 부분들이었지만 이번에 뭐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지으면서 조지아주에 공장을 지으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이제 대출도 받았고 약 2조 원 가까이 되는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IRA 법도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고 AMPC랑 이제 연간해서 약 1조 원 정도로 1조 원 정도로 약 추정되는 금액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이제 하나큐셀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큐셀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유럽 시장이라든가 북미 시장에서 태양광 모듈 쪽으로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참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뭐 주가 움직임이 좋지 못했지만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금요일 날에는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 지금 현재도 보게 되면 약 6%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조금 약간 좀 거래량이 조금만 더 터지면 좀 더 좋겠다라는 좀 관점인데 아무튼 뭐 거래량은 좀 개선되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좀 3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3만 원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은 전반적인 또 이슈들이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의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들의 움직임의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3만 원까지는 우리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뭐 종목들 보게 되면 좀 제약바이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정부에서 10월달에 백신을 이제 의무는 아니지만 아무튼 백신을 지금 현재 백신을 지금 현재 맞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 식품제약도 마찬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합니다.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상한가 내부에 올라가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좀 나와주고 있고 뭐 그 외에도 지금 보게 되면 저는 계속해서 SD 바이오 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움직임들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뭐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든 아니면 백신을 가지고 있던 회사든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뭐 종목별로 좀 차별화는 되고 있는 상황. 지난주만큼의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이번 주를 또 대응하는 키포인트를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민수 대표님부터 먼저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오늘 일단은 뭐 양시장이 갭상승 1%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자, 뭐 상승은 하지만 약간 불안한 감도 있습니다. 어떤 키포인트 제시해 주실 건가요?
네, 그게 변동성이 큰 시장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올라가도 불안하고요. 내려가면 더 불안합니다. 이게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강하게 대응하시는 것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갔을 땐 또 매수가가 위로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시장의 출렁임을 이용해서 혹시나 또 단계별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항상 눌릴 때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좀 변동성에는 대응하면서 저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고요. 눌릴 때 매수를 해야 하는 전략,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박수범 대표님과도 키포인트 알아볼 텐데 반도체 공략법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미래 반도체라는 회사도 상승하고 있는데,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이제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에도 주가가 등락폭이 좀 컸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좀 가볍게 또 올라갔다가 또 가볍게 내려오기도 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대응을 좀 하시고요. 아무튼 그리고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6%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레이보드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버전이 되면 될수록 지금 이제 5세대가 아니라 HBM5까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5까지 가게 되면 레이어가 지금 24단까지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좁은 공간에 24단을 쌓으려면 기술력도 마찬가지고 장비도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서도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뜨거워지고 있고, 하이브리드 본딩 한다면 뭐 네덜란드 베시라는 회사가 좀 유명하긴 하지만, 한미 반도체 또한 뭐 TC 본딩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또한 개발을 거의 지금 현재 뭐 2년 사이에 계속해서 개발해오고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하이브리드 본딩이 좀 시제품을 좀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6.9%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다시 한 번 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20만 원까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선단 공정에 들어가는, 아니면은 패키징에 들어가는 회사들, 뭐 대표적으로 YC라든가 뭐 지금 현재 그 외에도 뭐 많은 업체들이 있죠. 아무튼 그 업체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관심을 계속해서 받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도 반도체 관련된 장비 업체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가 오늘 전반적으로 끌어올라가면서 시장을 함께 지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시장의 업황은 나쁘지 않고 좋은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반도체에 대한 공략도 한번 좋은 자리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시세 분출할 수 있을 좋은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 장 선발 종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선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오늘 세진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진중공업 오늘 조선주들이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조선주 공략해볼 만할까요? 그렇습니다. 시장의 변동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면서 업종별로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수 하락 시에 상승했었던 조선 섹터, 바이오 섹터가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도체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긍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매크로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종목인 세진중공업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면서 YOY 기준으로는 기저효과로 약간은 슬로우할 수 있지만 하반기의 실적이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데크하우스 쪽에서 가스탱크 쪽에 과점하고 있는 1위 사업자로서 기존의 현대중공업 그룹의 1차 벤더로 계속해서 탱크 사업을 영위하던 업체입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동사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익과 삼성중공업 같은 다른 매출처 확대까지 나타나면서 이익 성장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이 이익 성장이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조선 섹터를 이끌었던 수주 선박 중에 대형 가스 선박에 대한 글로벌 수주가 국내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가스탱크에 대한 수요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진중공업이 가스선 수주 확대에 따른 기자재 업체로서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진중공업 일단은 지난주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무너졌다가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인데 오늘 또 5% 가까이 좀 낙폭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매수를 좀 해봐야 될까요? 가격 전략 좀 잡아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5%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감안했을 때 하락하고 있을 때는 조금씩 분할 매수로 오히려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6,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진중공업 전고점 1,92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11,000원 목표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조선주, 그중에서도 세진중공업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끝까지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주간 증시 온 시간입니다. 한 주를 주도할 증시 이슈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에 강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시장을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AI 관련 이슈인 것 같습니다. AI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을 개최했는데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면서 거품론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건데요. 박사님과 함께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실적과 가이던스로 현 상황을 짚어볼 텐데요. 좀 어떻습니까? 우선 AI에 대한 지금 거품론 논쟁이 계속해서 6월부터 시작을 해서 7월 그리고 8월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특히 실적 발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발표 이후에 월가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핵심 질문은 뭐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4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알파벳, 그다음에 아마존, 메타가 약 1,000억 달러의 AI 투자를 했습니다. 와, 1,000억 달러의 AI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도대체 AI 매출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7월 달 여러분들 잘 아신 것처럼 7월 말 8월 초까지 저는 제가 규정하기에는 3개의 공포의 유령이 주식시장을 찾아왔었다. 하나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있어서 17년 만에 일본은행이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올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그 수익성들에 대한 공포감을 줬고 두 번째는 흔히 말하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아래 공포, 경기 침체의 공포에 따라서 주가가 이자율이 내릴 것이다. 그러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하는 입장에서는 한쪽에서는 주가가 오르고 N 쪽에서는 그다음에 달러 쪽에서는 주가가 이자율이 내려가는 이래서 N 트레이드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아비트리지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런 공포감이 있었고 세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정학적인 갈등인 즉 이란과 이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예고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세미의 공포였는데 지난주를 지나면서 이 세 개의 공포의 유령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우선은 0.5%가 엔화가 일본에서 이자율이 오르고 미국에서 0.5%가 내린다고 해도 4%는 괜찮은 캐리 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미국 대선이 지금 있는 입장에서 민주당 정부에서 이런 경기 침체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지난주에 미국 정부에서 대량으로 석유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석유의 물량들을 대량으로 구매를 했죠. 그래서 이건 뭔 뜻이냐? 11월 겨울이 와도 대선 기간이 와도 결코 석유값을 올리지 않겠다. 사람들이 이 차를 타고 다니는 데 있어서 이 물가가 오르는, 특히 이 기름값이 대단히 민감한데 미국 시민들은 이러지 않겠다는, 즉 결코 미국 정부에서는 대선 전엔 민주당 정부에서는 경기 침체를 놔두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줬고요. 그리고 전쟁 또한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에 전면전이 나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미군도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비행기들을 급파하면서 전쟁 억지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아직 변동성은 있지만 이 유령의 실체가 그렇게 대단히 무서운 존재는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주식시장들이 깨닫게 됨으로써 이것이 회복세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거품론도 논쟁 중이지만 아직까지 그들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막대한 수익을 내서, 물론 이제 월가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그 수익을 가지고 배당금을 준다든지 주식을 자사주를 구매한다든지 해서 주가를 부양해 주기를 원하지만 이것을 그들은 지금 현재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구글의 피차이라든지 메타의 주가버업 같은 경우에는 과소 투자의 위험이 과잉 투자의 위험보다 크다. 그러니까 적게 투자했을 때, AI에 대해서 적게 투자했을 경우에 경쟁력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과잉 투자가 지금 맞긴 하지만 과잉 투자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는 좀 이렇게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 유지되는 이런 상황이 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긴장감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매그니피센트의 평균 이익률을 성장성을 보게 됐을 때 1분기만 하더라도 50%가 넘었었는데 지금 우선 실적 발표를 하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6개 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30% 아래로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게 된다면 좀 공포감에 좀 또 한 몫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만큼 충격을 받을 일일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이런 역사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빅테크가 많은 돈이 있었던 적도 없고 빅테크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사실 여러분 1,000억 달러면 100조가 넘는 돈입니다. 100조가 넘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AI에 그것도 6개월 만에 투자했었고 앞으로 6개월,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는 앞으로 5년 안으로도 약 1조 달러의 AI 투자가 빅테크 기업에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조요? 그렇다면 1조를 만약에 기업이 투자한다라면은 못해도 수익률 50%로 치면 2조의 매출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2조 달러에. 과연 2조 달러의 매출을 AI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은 있지만,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 시작될 때도 마찬가지고 기차가 처음 시작될 때도 마찬가지고 전기가 처음에 인류에게 깔릴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경제적인 효과, 산업적인 효과는 보통 한 2, 3년은 충분히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했던 것, 그 실적도 실적은 분명하게 상승했었고 주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상응해서 상승했었는데요. 그러한 계속해서 AI 랠리가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AI 기술에 대한 거품은 좀 과잉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투자에 대한 거품은 일부 수정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 슈퍼마이크로가 실적을 발표했었고 영업이익률도 떨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많이 고점 대비 50%까지 하락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슈퍼마이크로는 저는 AI 관련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개인적으로는 관련주인데요. 슈퍼마이크로는 AI 칩을 사다 가지고 조립해 가지고 서버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아무런 AI 관련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AI 칩을 자신들의 렉에다가, 데스크탑 같은 크기의 렉에다가 집어여서 조립 잘해서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는데 2차적인 어떤 AI의 관련주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기업의 펀다멘탈에 AI가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AI 능력도 없고 그냥 외부 칩 사다가 갖다가 조립하는데, 이런 주들은 전 떨어지는 건 매우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AI를 통해서 추가 밸류를, 그러니까 추가의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빠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주에 있었던 슈퍼마이크로 주가의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세요? 인텔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은 네. 실패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엔비디아나 ARM이라든지 아무튼 네. 영국 기업이고 또 AMD라든지 이런 새로운 신생 기업은 있지만 한 20년을 주름 잡았던 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A 투자를 갖다가 하지 않았고요. 네.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놓친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실적도 더 좋지 않았고 또 15,000명이라는 대단히 고액 연봉자들이 15,000명이 그러니까 실직을 당하는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서 이 반도체법 그 과학 칩스법에 의해서 그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서 네. 공장을 짓고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할 거라는 장기 전망에도 불구하고 15,000명을 해고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대단히 비용 구조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고 시장에서의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데 앞으로 당분간 인텔에서 나와서 AI 칩을 가지고서 엔비디아하고 경쟁하겠다. 저는 뭐 아직까지는 그런 생태계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당분간 시장에서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인텔이 만들어내는 거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로 볼 때 AI 기업이라고도 보기도 힘듭니다. AI 기업으로 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AI 기업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어떤 게 있는지 AI 궁금해요. 기업이라는 것은 네. AI와 관련된 제품과 어떤 네. 어플리케이션으로 재무제표에 네. AI 매출이 잡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 명확하게 AI 칩을 만들고 있는 네. 거고요. 왜냐하면 또는 아직 상장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그로크라고 하는 지금 떠오르는 회성이 있지 않습니까? 초론칩을 네. 너무나도 잘 만드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 분명하게 AI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이 인프라스트럭처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AI를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AWS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는 거고 아직까지 의미 있게 나오지 않는 것은 이것을 AI를 응용해서 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막대한 매출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나오고 있지 않는 거죠. 하지만 예를 들자면 상장했던 레딧 같은 경우에는 AI 기업은 아니지만 AI 데이터 학습에 명확하게 자신들의 데이터를 구글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막대한 추가 매출을 모으는 거고 또 지난주에 AI 관련 기업을 아예 레딧이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 AI로 레딧이 광고 매출이 중심 매출이기 때문에 이 광고 매출을 더욱더 증폭시킬 수 있는 AI 기술을 광고주들에게 제공하는 것 이런 식으로 AI 기술을 이용해서 재무제표상에 있어서의 매출 증가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AI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추론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네. AI 산업 역시나 고도화되고 점점 더 전문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분야 그리고 조금 더 가벼워지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이 괜찮은 이렇게 좀 양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맞습니다. 학습 같은 경우에도 라마 같은 경우에도 네. 이번에 3.1이 매차에서 공개됐지만 라마 4.0은 라마 3을 만들었던 비용보다 2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엔스로픽에 있는 클라우드 3.5 같은 경우도 4.0을 갈 때 2배 이상의 학습 비용이 들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마찬가지로 GPT-5가 지금 기대되고 있는데 GPT-5도 적지 않은 학습 비용이 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되게 고급의 학습칩, 지금 엔비디아 H100이라든지 곧 나오게 될 블랙엘의 GB200이라든지 이런 칩들이 사용될 거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GPT-4o 미니라는 것이 또 2주 전에 나왔습니다. 네. 이 미니라는 것은 GPT-4o 비해서 추론 비용이 10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와. 그것은 추론칩도 전문적으로 쓸 뿐만이 아니라 모델 자체가 되게 경량화되고 있다는 네. 거고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AI 이 서비스 진영에서 대중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료로 예를 들면 아이폰 16에 GPT-4o 미니가 결합이 되는 겁니다. 네. 미니가 결합됐는데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폰 16을 가진 사람들이 무료로 쓰게 하기 위해서는 이 비용을 어떻게든지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클로드 같은 경우에도 곧 미니 경량화된 모델을 내놔서 무료 서비스를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 $22씩 유료 서비스가 있고 물론 유료 서비스와 무료 서비스는 차별화하겠지만은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도 대단히 경량화된 모델을 내놔서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낼 거라는 거죠. 이렇게 돼야만 흔히 말하는 AI 검색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이용을 할 때도 여기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즉 학습할 때 비용은 지금 줄이기 어렵고 매 성능이 좋아질 때마다 학습 비용이 증가하는 한계는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이것을 서비스 영역으로 풀었을 경우에는 경량화 모델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에 들어가는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대단히 경량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몰 랭귀지 모델, 과거의 라지 랭귀지 모델과 구별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초기 학습 단계에서의 되게 거대한 언어
모델과 그다음 이것이 서비스 단에서는 대단히 경량화되는 그리고 칩도 여기에는 학습 칩 되게 비싼 고급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가지만 여기에는 그로크 같은 경량화된 추론 칩이 들어가는 이렇게 시장이 이분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대중화가 되고 일상생활에 스며들게 된다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법이 또 강화가 되고 그럼 네. 또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죠. 거기에는 뭐 다양한 개인정보의 이슈라든지 보안의 이슈라든지 이런 건데 항상 기술이 발전하면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나오면서 배기가스라든지 교통사고가 일어났던 거고 인터넷이 처음 만들면서 엄청나게 백신 기업들이 또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 그리고 보안 기업은 스스로 마케팅 차원에서 계속해서 AI 위험성을 얘기를 해요. 그래야 자기네 회사를 찾을 거고 자기에게 매출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근데 뭐 문제점이 없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대단히 훌륭한 인간이라는 사람들도 네.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이 있는 것처럼 기술은 여러분 항상 결함이 있고 보완해야 될 상황이 있고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또한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독립된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AI 보안 업체는 이건 관련주가 아니라 AI 기업이죠. AI와 관련된 보안들을 해결해내면서 AI 매출들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분명하게 이제는 등장하기 시작할 거고 여기에서 이런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AI가 대중화될 때 개인정보 이슈라든지 다양한 보안 이슈라든지 또는 뭐 이것의 사기성 그리고 이런 프라우드라든지 이런 가짜 어떠한 AI 결과물들을 구별해내는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하나의 서비스로서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이룰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V3 뭐 이렇게 이러한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인터넷 시대에 백신 시장이 함께 컸었잖아요. 맞습니다. 동일하게 AI 시대도 마찬가지로 백신 시장처럼 보안 시장이 커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중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검색 시장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이 다음을 제치고 시장 점유율이 더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또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국내에서는 네이버, 구글 다음 가장 많은 포털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지형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형 변화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관전 포인트는 좀 더 크게 봐야 되는데요. 다음하고 빙의 격차 차이는 다음이 후져서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됐고 업데이트 안 됐고 뭐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다음은 경쟁력 자체가 검색이 없죠. 그리고 다음 검색하시는 분들 저를 비롯한 연령대 50대 넘으신 분들 외에는 검색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장 점유율이 축소될 것은 뭐 명확하고요. 문제는 퍼플렉시티라는 서비스가 나왔고 퍼플렉시티가 나왔고 여기에 엔비디아가 투자했고 그다음에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창업했고 또 어제 돌아가신 그 유튜브에 7년 동안 CEO를 했던 이분도 투자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서 구글을 정말로 꺾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오겠다는 생각했던 것이 처음으로 퍼플렉시티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퍼플렉시티가 서비스가 나오자 구글도 AI 오버뷰라는 걸 올해 5월 달에 발표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했고 한국은 2023년에 들어오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검색 Q라고 하는 AI 검색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가 우리 오픈 AI 챗GPT가 서치 GPT라는 것을 애플 아이폰 16에 부착시키겠다고 해서 올해 하반기에 서비스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히 강력한 검색의 경쟁자들이 나온다는 거고요. 여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걸 통해서 구글과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줄어들 것인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구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25년 동안 철옹성처럼 지켜왔던 전 세계 시장 점유율 90%를 갖고 있는 구글의 아성이 금이 갈 수 있을 것인가? 50%대로 전락하고 있는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의 추락이 가속화될 것인가? 이것이 보여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광고 매출의 축소입니다. 구글 또한 AI 오버뷰를 만드는 거고 네이버 또한 Q를 갖다가 전면하고 싶지 않은 것은 AI 광고는 앤서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광고가 노출될 광고를 클릭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라고 지금 투자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검색 시장의 점유율은 줄어들지 않더라도 구글과 네이버의 광고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들이 가지고 있고 투자자들,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은 주목해서 보셔야 알파벳과 네이버의 주가 추이를 이후에 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광고 매출 분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을 좀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달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매그니피센트 7의 실적이 모두 다 발표가 되는 거고요. 거품론이 진정이 될지 아니면 다시금 더 크게 불타오를지 이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앞으로 AI 시장에서도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좋은 인사이트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켓 나우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